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오늘은 신비한 음양오행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음양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양오행.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이 자본을 잘 이용한 사람이 승리한다. 즉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이용하냐에 따라서 승리가 나중에 판가름 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음양오행과 시간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음양오행 중에서 음양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시간의 역사는 그야말로 우주의 탄생과 같은 맥락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의 탄생은 스티븐 호킹 박사의 우주의 대폭발, 빅뱅 이론을 현재 가장 대대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1988년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우주의 탄생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죠. 그 논란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미국의 나사에서 실제로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스티븐 호킹 박사의 빅뱅 팽창 이론을 적법한 이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년 전에 우주에서 엄청난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는 이 팽창 이론, 빅뱅 이론이 지금 대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음양이 그때부터 탄생했다고 보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개념은 우리 우주의 탄생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태극이라고 하는, 태극에서 변화가 일어나 파생된 기로서 서로 반대적, 대립적이면서 끝없는 변화와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적, 물적 에너지, 즉 힘을 갖다가 우리가 음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음양. 그래서 음양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탁하고 차갑고 어떻게 보면 여자고 다리고 가라앉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를 얘기한다면, 양은 동적, 활동적이죠. 움직이고 맑고 깨끗하고 가볍고 뜨겁고 남자 태양 치솟아오르는 정신기를 갖다가 이렇게 의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기운이 안으로 저장 보관을 한다고 하면,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는 그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크게 보면 양은 크고 높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조그마하다, 그죠? 낮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주의 탄생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의 삼라만상 모든 이런 기운을 우리는 음양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의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음양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 기본적인 우주의 기본 원리가 이렇게 보면 생성이 돼서 변화 발전을 하며 소멸을 하는 그때 그 기운, 그때의 그 기운을 갖다가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 오행은 이 음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원칙이 생성이 되고 발전, 변화하면서 소멸하게 되는, 이걸 반복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5개의 기운으로 이 에너지가 변화한다고 하는 게 바로 오행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건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기본적인 골격은 음양에서 행동이라든지 그 파생되는 에너지의 기운의 흐름, 변화하는 건 우리가 5개의 기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행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은 뗄래 뗄 수도 없는 하나의 한 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음양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엄청나게 많이 확산돼서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하면 그냥 높고 낮음, 낮과 밤 아주 간단하게도 이렇게 심플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한 사람이 바로 송나라 때 성리학자인 주더니 선생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요 하얀 거는 양의 속성인데 양은 가볍고 밝고 위로 솟구치는 에너지 기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확산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 양이 커질수록 은밀하게 하는 것들이 거기서 탄생을 또 하게 되면서 변화와 공존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이 음은 보면 음은 무겁고 어둡고 그죠?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는 작은 양의 핵이 또다시 성립되면서 또 확산이 되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걸 갖다 음양의 원리를 갖다가 태극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음양의 원리에는 크게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이네요.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거 낮은 거, 남자 여자, 낮과 밤, 음양을 갖다가 2개로 완전히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대성에도 상당히 참 재미난 것이 있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기적 에너지가 움직인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양이라고 했으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무겁고 중후한 그죠? 정적인 걸 갖다 우리가 음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생각할 때 야 저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고 모든 우주의 삼단만상 모든 것들이 기본이 음양으로 형성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높은 산은 바로 양일까요? 음일까요? 산은 크고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시사철 밤낮 없이 그 자리에 그렇게 그대로 고요하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 계곡 속에 졸졸졸 흐르는 냇물은 어떻게 될까요?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그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항상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 있지 않고 그죠? 흐르는 어떤 계곡물을 갖다가 볼 것 같으면 활동성, 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 보는 사람의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는 게 또한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지폐 10,000원짜리를 갖다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10,000원은 그러면 양적 의미가 강할까요? 음적 의미가 강할까요? 10,000원입니다. 바로 상대성이죠. 50,000원과 비교를 하게 되면 10,000원짜리는 아주 초라한 작은 금액인 음으로 볼 수밖에 없으나 1,000원짜리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0원짜리랑 비교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커 보이네요. 그래서 크기 때문에 양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모든 삼단만상 모든 것들을 음양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음이고 양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인연에서 만나고 또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헤어진다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결혼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혼이라고 하는 참 슬픈 일들도 주변에서 많이들 보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혼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1위가 성격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좋았던 성격이 왜 나중에 그렇게 나쁜 모습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는 원인이 될까요? 그 사람이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내 파트너가 성격이 중간에 홀딱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내 판단하는 내 기준, 내가 바뀌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이 음영으로 나눠져 있는 이 우주 속에 하나의 작은 속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느냐, 내 파트너랑 내 관계를 갖다가 보느냐, 이 만남이라든지 인연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나와 다른 저 파트너를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감싸 안을 수 있는 이런 폭넓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기서 한번 해봅니다. 나랑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는 메시지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래서 헤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음양의 상대성에 대해서 잠깐 좀 차담이 좀 길어졌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1번이 상대성이라면 두 번째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예, 변화성입니다. 변화성. 예, 맞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시간 위를 달려가고 있는 변화입니다. 생성과 변화, 발전, 소멸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에너지 기운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낮같이 이런 양의 기운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따 깜깜 어두워지는 음의 세계로 바뀌는 것과 같은 거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한다고 하는 겁니다. 양이 음이 되고 음이 또 양이 되는 이런 세상을 갖다가 우리는 변화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세옹지마라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다. 즉,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다시 좋은 일이 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인생은 세옹지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변화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면 음양의 3대 원칙. 자, 공존성 보겠습니다. 공존성. 그래서 상대성, 변화성, 공존성입니다. 항상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주돈이가 설명한 태극도와 마찬가지로 한 칸 안에, 한 원 안에, 한 둥그런 원 안에 항상 음과 양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고요. 양이 강한 가운데 음이 있고, 음이 강한 가운데 양이 있는 이런 공존성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사다마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살아가는 음양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조화의 세계가 행복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왕이면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 세상사, 그죠? 어떻게 보면 음이고 어떻게 보면 양이고, 같은 그 장미를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 아름다운 꽃송이에 저렇게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있구나 라기보다는 저런 가시 속에도 저런 아름다운 꽃이 핀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상대성과 변화성과 공존성의 세 개가 음양을 갖다가 구성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 안에 우리가 삶에서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 시간부터 잔소리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다음에는 오행의 배속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행하면은 음양이라고 하는 삼남만성의 구성 원칙,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목화토 금수라고 하는 5개의 에너지 기운으로 바뀌어서 기적 에너지가 변화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를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나무죠. 이거는 불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위로 솟구치려고 하는 솟구치는 기상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해서 곡직형. 그 다음에 화는 불, 옆으로 발산하는 염상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라고 하는 거는, 흙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식물과 거들색,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아주 실내를 갖다 으뜸으로 하는 게 토의 속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하면 여기는 이제 가을, 그리고 금석 이렇게 합니다. 돌이나 쇳덩어리 같은 걸 얘기를 하죠. 이제 이걸 갈아서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고 총알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볼펜도 만드는, 그래서 종합격 따라서 움직이면서 계속 변화하는 걸 갖다 금의 속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이제 물이고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밑으로 윤합격 흘러 내려가는 어떤 역마적인 어떤 성향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거는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쭉 있었고요. 색상 푸른색이고 붉은색이고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여기는 목하면은 동쪽을 얘기를 하고요. 화하면은 남쪽, 따뜻한 남쪽 나라 화, 그죠? 그 다음에 이 토는 항상 중앙을 얘기합니다. 중앙 센터를 얘기하고요. 여기는 금은 서쪽을 얘기하고 수는 북쪽을 얘기합니다. 북쪽. 그래서 이 방향성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년, 여기 보면 유소년기, 초년기를 얘기하고요. 여기는 청년, 중년, 장년, 노년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방향, 인생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리고 꿈과 희망을 목에서 얘기한다면 화라고 하는 건 뜨거운 열정, 정열의 사나이 20대를 얘기합니다. 30대, 40대 안정과 평화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40, 50대 순수하지만 나름대로 살아온 경륜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확고한 여기에 의한 어떤 고집스러움도 좀 있는 게 이렇게 금의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포용과 융통성이 바로 마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맛은 여기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오행에서 중요한 거는 불적인 의미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정, 이 성격,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는 어질인자. 그래서 오상하면 여기는 어질인자에서 측은지심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그죠? 불빛, 화. 그래서 밝으니까 예의 범절이 상당히 밝은 거 얘기하기도 하고요. 신뢰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금은 의리죠. 의리. 좋습니다. 그리고 수하면은 요거는 삶의 지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나무는 인정, 불은 예의, 흙은 여기 보면 신뢰, 신용, 금은 의리, 수는 지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3개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오행의 배속도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배속도 2부터 시작해서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